방송을 좀 많이 할 거야.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이렇게 좀 소설 좀 많이 할 거야. 자, 163쪽 현대소설 3강 들어가겠습니다. 컷. 현대소설 3강. 자, 태평천하 시작하겠습니다. 채마식 태평천하, 염상석 3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일제강점기 가족사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먼저 분석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하십시다. 자, 분석 자료 꺼내주실까요? 자, 이번에는 할 말이 많아서 2장이에요, 2장. 네, 2장이에요. 태평천하는 워낙 중요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갈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갈래.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볼펜도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중편 안 중요하고 자, 그 다음 거 중요합니다. 가족사 소설, 풍자 소설. 자, 앞으로 쌤이랑 분석 자료 보면서 풍자라는 말을 한 5번은 들을 거예요. 가족사 소설은요. 가족 이야기로 민족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이야기, 민족사. 그러니까 딱 자기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염상섭의 3대도 그렇잖아. 3대도 1대 가문 좋아하고 명분과 체면 좋아하는 유교적인 어떤 이게 우리 왜 그 조의관 있잖아. 그거는 옛세대. 자, 그 다음에 과도기적이고 타락해가지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지식인. 아버지 2대. 그게 딱 우리 과도기적인 지식인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덕기 지식인.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이야기가 사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는 거였었어. 자, 그러면 도대체 태평천하는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요. 자, 성격은 또 나옵니다. 풍자적, 해학적. 자, 색칠하세요.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다 중요합니다.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비판적. 반어적은 왜 반어적이야? 제목부터 반어적이죠. 설마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 때 태평천하겠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작가 채만식입니다. 와, 전쟁 때 죽었네요. 맞습니다. 전쟁 서울에 폭삭 탁 할 때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폭격 터졌을 때. 자,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됐고, 자, 밑에 문체 색칠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체.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돼 있지. 판소리 사설 문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하는 서술자가 창자의 기능을 할 거예요. 자, 서술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술자의 말투가 아닙니다.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 갈로 하시고 소리꾼의 어조를 지니고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는 판소리계 소설 가면 바로 틀립니다. 내신 같은데 이건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에요. 판소리 말투만 따라한 거예요. 계속 자, 어떤 건지 볼까? 그러면 제재는 윤직원 일가의 몰락이고 주제는 그냥 딱 작게 보잖아. 우리 아까 채생기후도 그랬었지. 채생기후도 채생의 기이한 만남이었었지.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주제가 뭐였어? 이쪽 집안 이런 유형과 이쪽 집안 이런 유형의 기이한 만남 이런 거였었잖아. 자, 그런데 얘도 작게 보면은 윤직원 영감이라는 윤두섭 아저씨 집안의 몰락. 근데 폭넓게 보잖아.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자, 밑줄 꺼면서 봅시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 색칠 쫙 색칠. 자, 그 다음부터 색칠하세요. 색칠한 거는 그냥 만만히 보지 마시고. 자, 다 색칠하세요. 부정적 인물을 통해서 파악한 일제강점기 퇴락한 삶에 대한 비판 쫙. 자, 이미 요약한 자료야. 그런데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밑에 특징 5개만 색칠할 겁니다. 1번, 반어적 희화화 색칠합니다. 반어적 희화화를 통해서 인물을 풍자한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양상군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상군자. 양상군자. 양자가 대들보 양자입니다. 양자. 자, 그 다음에 장자는 양상이다, 쏘리.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대들보 양자고 상자가 윗상자거든. 윗상자. 대들보 위의 군자란 뜻이야. 누군지 알아? 되게 멋지게 얘기했지. 대들보 위에 앉아있는 군자. 군자 아닌데 도둑이란 뜻입니다. 에이? 도둑놈입니다. 도둑은 대들보 위에 있잖아. 물건 훔쳐가려고.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한자성어니까 그렇다고 치고 소설 중에서 채만식이 쓴 소설 중에서 미스터 이거 미스터를 붙인다는 게 좀 높게 얘기한다는 거야. 낮게 얘기하는 거야.
높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방. 미스터 방이라는 실제 소설이 있습니다. 제만식의 소설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사실은 신기록 구두 닦기 장수 같은 방삼복이라는 녀석인데 미군한테 잠깐 눈에 잘 들어가지고 기회주의적 인물인데 존나 무식하고 엄청 탐욕적이고 결국 몰락하는 인물이에요. 똑같이 소설 속에서 까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말은 어때? 미스터 방 이렇게 해놓고 있지?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뭐 도둑이 아니고 이건 방삼복이라는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삼복.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제목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반어적 희화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까고 있는 거. 됐죠? 자, 반어적 희화화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고, 두 번째, 판소리 사설투 문체를 사용해서 인물을 풍자한다. 네. 아무래도 판소리,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보면 뭐 까기 좋죠. 풍자하기 되게 좋죠. 자, 이거는 아예 딱 대놓고 꽈려고 만든 소설이다 보니까. 3번, 경어체 문장 사용입니다. 그런데 경어체 문장 사용은 약간 여러분들 킹받는 문장인 거 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막 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할 때는 예? 이것보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처럼 일부러 지금 경어체 문장을 사용한다? 자, 색칠하세요. 쭉 2번도 색칠하세요. 경어체 문장을 사용해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자, 또 인물을 풍자조로 가는 거예요. 우리랑도 거리가 좁아져요. 왜?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말을 건네는 것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색칠합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는 사실 현대소설의 특징이 아니야.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자꾸 끼어들어요. 왜? 적절하게 인물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폭로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는 제 지문에 나와 있고 마지막 9번 색칠합니다. 부정적 인물을 부각해요. 야, 부정적 인물을 부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장마 기억나십니까? 장마, 네. 장마가 보면 미성숙 서술자 기억나세요? 미성숙 서술자. 우리가 작품의 서술자를 미성숙한 서술자를 세우기도 하고 작품의 주인공을 미성숙 주인공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요 소설이라든지 아까 잠깐 언급됐던 최만식의 소설 미스터 방이라든지 또 다른 최만식의 소설 치숙 이런 거라든지 보잖아? 그러면 부정적 주인공이 나와요. 부정적 주인공을 통해서 자, 나쁜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죠. 자, 됐고요. 자, 5대에 걸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5대에 걸친 거 1대 윤용규 말대가리입니다. 별명은 말대가리고 노름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재산을 쌓고 사람들한테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2대 윤직원이에요. 별명은 윤두껍입니다. 윤두껍이 치부에 성공한 만석군이고 손자 종악에게 실망하면서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별표 치세요. 이 사람 주인공입니다. 자, 윤직원 얘가 주인공이야. 자, 옆에다가 적자. 윤직원 영감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사람이야. 적자. 왜곡된 역사의식.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는 토요일반에 마지막 반에 앞에 여학생이 끝까지 다 배우고 나니까 정말 보기 싫었나 봐. 되게 민족적성이 좀 가지고 있는 애인가 봐. 다 소설 딱 끝까지 할 때 절레절레 하더라. 와, 이 새끼 미친 새끼인가? 이렇게 막 이러더라. 깜짝 놀랐어요. 자, 왜곡된 역사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적이고요. 몰상식합니다. 탐욕적이고 몰상식해. 예의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 타락. 자, 그러면 1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역사의식 자체가 왜곡된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자, 2번 인간적으로도 보잖아. 그러면 탐욕적이고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도덕적으로도 보잖아.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얘는 기회주의적 인간형입니다. 자, 2대 윤직원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3, 4대 똑같습니다. 윤창식이랑 윤종수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고 둘 다 여자 좋아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지식인이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지식인인데 과도기적이지. 자, 그래서 배우기만 배우고 가치관도 제대로 없고 자, 아버지 돈 막 뜯을 생각만 하고 여자만 좋아하고 참고로 얘들아 4대 윤종수 있잖아. 윤종수는
아빠 첩이랑 내통해. 화끈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대 윤종학이. 자, 얘 하트 해놓을래? 하트. 윤종학. 얘만 하트야. 나머지 다 부정이야. 윤종학. 윤직원의 둘째 손자고 경찰서장을 만들어는 윤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주의자가 되는 사람이야. 자, 근데 윤종학 얘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 사회주의 운동했다. 잡혔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렇지만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자, 마지막은 그냥 찌끄러기. 네, 그냥 요거는 뭐 찌개다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약간 깔롱깔롱하니까 까발라지는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쌤이 말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 없는 애 빼놓고, 자, 윤두섭이 두꺼비, 윤지원 주인공, 윤창식이, 자, 윤종학이 아버지, 타락한 애, 윤종수, 뭐, 아버지랑 삐까삐까, 그리고 윤종학, 똑똑한 사람, 작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대조적인 인물 유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놨습니다. 부정적 유형 다 긍정적 인물 윤정학 나왔고, 자, 끝에서 두 번째. 자, 여기 전체 줄거리 잘못된 거야. 뒤에 쌤이 다시 해놨어. 이거 지우고 쌤이 다시 제대로 해놓는다는 거를 이걸 안 지워버려가지고. 자, 끝에서 두 번째. 태평천하 색칠하세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점. 태평천하의 반어적, 풍자적 의미. 자, 서술형 시험에 딱 좋죠. 안 적어놓으면 너희들이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색칠합니다. 자, 본래의 의미와는 반어적으로 일제의 강압 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말, 일제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한 말. 태평천하는 일본에 의해서 억압되는 이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직원 영감이 했던 말이거든요. 윤직원 영감의 말을 언급을 함으로써 윤직원 영감 같은 잘못된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태평천하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서의 조선현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제목 색칠합니다. 되게 유명한 그 글귀예요. 망진자는 호ян이라. 됐죠? 잠시만 고개 들고. 진시황이 예언을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듣고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 오랑캐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웬걸? 오랑캐는 그때 안 쳐들어오고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때 보통 보면 강력한 왕 밑에는 아들들이 좀 바보들이 많지. 그지? 좀 띠리한 애들이 많지. 그 다음에 아들이 소해가 왕이 됐는데 얘 때문에 호해가 왕이 됐는데 얘가 너무 정치도 못하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향락만 추구해서 망했어. 결국은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외부의 호, 오랑캐가 아니고 아들 호해였단 말이야. 그지? 그거가 지금 제목으로 돼 있어. 부제목으로 돼 있어.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이다. 진시황, 윤직원 영감입니다. 적으세요. 진시황에다가 윤직원. 윤직원 영감은 호를 오랑캐로 알고 있었지만 저기서 오랑캐는 외부 요인. 적어놓으면 돼요. 가문 외부 요인. 가문의 외부 요인 때문에 자기가 망할 줄 알았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아들 호해. 자, 그럼 호해는 여기서 종학. 사회주의 운동하는 지식인 있잖아. 종학이었더라. 자, 그 다음 쪽입니다. 3쪽.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종학이가 사상범입니다. 를 알려준 전보입니다. 지금 종학이는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공부하러 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전보의 기능.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리고 사건 전개에 요거 색칠하세요. 사건 전개의 극적인 반전 유도. 그리고 하나 더.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 예고. 요거 딱 2개.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은 전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야? 사건의 극적 전환. 플러스 윤직원 영감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적 요소 다 중요합니다. 싹 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해석했던 거 반복할 건데, 자, 1번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2번 서술자의 태도가 비판, 서술자 개입, 판소리와 비슷해. 3번 경어체, 4번 냉소적, 5번 방언, 비속어, 구어체. 자, 그리고 6번 판소리, 7번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 우리가 한 편이야. 한 편이고 중심 인물인 윤직원 영감을 비꼬는 거지. 쉽지? 되겠지? 자, 그 다음 쪽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힘내세요. 크크 볼래? 크크 볼래? 그래? 크크 보자. 자, 줄거리 크크 볼게요. 불안하시죠? 불안하죠? 크크크 되게 재밌거든요. 네, 크크크. 크크크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얘들아, 혹시 젊어지고 싶어? 싫어?
아, 공부해야 되니까? 알았어. 정신 상태는 그대로인데 외모는 좀 젊어지고 싶지 않아? 하기야 이래 젊은데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린아이의 소변을 사가지고 어린아이의 쉬 사가지고 그걸로 세수하든가 그러면 젊어질걸? 이라고 윤지원 영감은 그걸 매일 해요. 어린아이의 소변을 먹는가? 애기들 쉬 먹을 거라마. 그리고 집 거 오줌 싸가지고 집 걸로 얼굴 씻는 것 같은데. 재밌지? 그거 밑에 자세한 줄거리에 있어.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마 읽어볼 거야. 자, 그럼 난 줄거리 크크 읽을게요. 줄거리 크크. 자, 줄거리 크크. 일꾼이나 하인은 상전을 섬기기만 하고 대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윤지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삭스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린 기생을 다니고 뭐 밥도 주고 이러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작인에게는 땅을 붙여먹고 살게 하는 것을 큰 자선사업으로 여길 정도로 자기 위주야.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한 그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있어. 출처가 불확실한 돈을 모았던 그의 아버지가 분노한 화적대들에게 죽은 거야. 자, 그런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불황당들을 막아주고 천하태평을 보장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빠도 잘못된 인물이니까 화적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안을 불지르면서 그 과정에 아빠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얘는 원수 같은 거야. 이 화적대들이. 근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화적대뿐만이 아니고 뭐야? 우리 조선을 막 강압적으로 했지. 너무 좋은 거야. 이 조선을 막 억누르고 있는 일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돈도 주고 막 이래. 걔들한테. 볼게요. 그래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도해요. 양반도 사고 족보에 도금한 것으로 모자라서 손자 종수와 종아기를 군수경찰서장을 시켜서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집안의 분란은 끊이지 않죠. 자, 아들 창식은, 이거 이들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 창식이는 집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면서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자, 이거는 태평천하 말고도 염상섭의 3대의 둘째도 똑같아요. 3대의 둘째도 막 교회 장로고 이런 데도 똑같습니다. 그 자식도 집안에 돈 쓰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보면 이 억척스럽고 유교적이고 가문 좋아하는 아빠 밑에 있는 개화기 지식인들은 다 이런 편이야. 계속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첫 번째 손자 종수도 방탕해서 아버지의 첫 옥화와 정을 통했다. 어떤 건지 궁금하지? 그럼 나중에 집에 와서 크크크 읽어봐. 그지? 너무 야하고 재밌대. 자,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방 맞아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겨우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튿날 기대를 걸고 있던 둘째 손자 종아기가 사상관계에는 사회주의입니다. 여기서는. 네, 사회주의로 경찰서에 피금됐다라는 전부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쓰러지는 걸로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막 어이구 이런 태평천하에 왜 그러느냐 이러고 지방으로 탁 들어가는 걸로 딱 끝이 나요. 소설이. 자, 우리는 그래도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163쪽으로 들어갈게요. 163쪽. 보자. 자, 시작합니다. 옷은 지금부터 묘사할 거야. 윤지권의 적어볼까요? 윤지권의 차림새를 묘사할 거예요. 윤지권 영감의 차림새를 묘사할 겁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자, 이거는 못이 새 옷입니다. 못이 새 옷.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서 주경 달린 통영가시, 좋은 가시겠죠? 그죠? 자, 좋은 갓이 날아갈 때 품질 좋은 갓이에요.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상투 같은 거 메고 탄건 쓰고 갓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에는 원래 얘들 이거 양반 아니야. 얘는 갓을 쓸 수 있는 신분이 아니야. 이거는 산 위조한 신분이야. 근데 이제 갓을 이제 그 샀잖아. 족보를 샀잖아. 다 갓을 쓰고 있는 거야. 발에는 그막하니 손을 한금씩은 두없은 직한 흰 버선에 도톰한 버선에 운두가 새카만, 자 이거 신발의 끝이 새카만 마른 신을 조그만하게 신고 바른 손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서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개화장은 적자 지팡이.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왼손에는 34살배기 34년쯤 된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합죽선은 부채입니다. 합죽선은 부채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샤. 잘 말해. 이 풍신은 풍채,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아까울샤. 판소리 어조네요. 판소리 어조. 이 모습 진짜 아깝다. 옛날 세상이었더라면, 이게 진짜 아까운데, 이게 옛날이었더라면, 1도의 방백일시. 자, 줄 거 주세요. 1도의 방백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게 옛날이었잖아. 도지사가 분명합니다. 이거 어때? 좀 띄워주는 거 맞나? 이거 띄워주는 거야? 이 사람을 사실은 조롱하려고 하는 말투지. 의도는 조롱이에요, 지금 이거. 의도는 조롱이고, 자, 이 정도 차림새라면 옛날로 치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이 있잖아. 막 꽃무늬 원피스 같은 데다가 어깨뽕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초록색을 눈화장 해가지고 입술을 막 생 분홍 색깔로 막 진하게 했어. 여기 막, 여기도 막 눈썹도 이상하게 막 갈매기 눈썹 해가지고 눈썹도 이만큼 붙이고 왔어.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오, 우리 쌤 아깝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쌤 같은 사람들 미스 코리아다 코리아 이렇게 됐어요? 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쌤이 진짜 미스 코리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봐봐. 아이고 어떻게 입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을 보고서 아이고 뭐 미친 여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아이고 이거 찐따다.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지금부터. 자, 계속 분명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말이야.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자,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뭐 비판적 친구는, 장난치는 친구는, 잘못 말하는 친구는 이 말이야. 그 어떤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말이야. 광대로 착오를 일으키고, 자, 광대 동그라미 치세요. 결국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이 광대는요? 윤직원이죠. 윤직원의 화려한 차림새를 가지고 얘는 오히려 광대고, 자,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자, 동경, 도쿄, 대판, 오사카. 동경과 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자, 캐러멜 대장감 동그라미 치시고 요것도 윤직원 영감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캐러멜 대장감이라는 것은 카라멜 좋아하는 대장으로서 단 거 좋아하는 바보입니다. 단 거 바보, 설탕 바보란 뜻이야. 설탕 바보. 다시 말해서 호구. 사탕장수들이 자를 카라멜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호구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로 침을 삼키니 야, 저 바보 왔다. 저 바보 알록달록하게 입은 바보 왔다. 사탕 팔자. 자,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자,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를 여미러 가다가 도로 걷어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서 매달린 새파란 염랑끈 주머니를 풉니다. 인력거 세기 몇 분이단가? 이 이야기를 줄 거 주세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서술자 개입이죠. 서술자 개입.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투리를 조금 조롱하려고 썼네요. 단순 사실성이나 향토성 때문에 쓴 게 아니네. 조롱하려고 쓴 거야. 경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그저 처분해 줍사요. 인력 공부는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시랍니다. 좀 점잖은 선비에게 손님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줄 거 봐. 호의 생각해달라는 뜻 줄 거고. 자, 인력거꾼의 의도겠지요. 그죠? 네, 인력거꾼 의도. 호의 생각해주세요. 이 말은 많이 줍쇼. 알아주세요가 많이 줍쇼. 후하게 생각해주세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의리요? 그럼 그냥 가소. 자, 얘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을 받아들인 거야. 지한테 유리하게끔. 자, 그래서 당연히 몰상식하죠. 예? 그러면 내일 올까요? 내일 왜 와? 예? 그러니까 내일 와야지.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상값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저기 인력거 싹시오. 이러니까 네가 아까 네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잠깐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중략 미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에피소드를 굳이 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 얘는 지 맘대로 하고 몰상식하다고 보여주려는 거지. 자, 중략 밑에 해가 서쪽으로 뜻이 있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듯 아무렇지도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자 뒤쪽에 이상하다고 꺼지는 소리입니다. 야, 뭐 타러 오냐? 돈 달러 오라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전보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얘기했죠? 극적 전환. 동경, 극적 전환.
전보가 왔어요. 자, 밑에 말,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데요. 뭐 때문에? 자, 리을 줄 끈 거,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거 웬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윤주사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서술,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득 전보를 받아 쓱 꺼내보더니 커다랗게 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몰라봅니다. 무지함. 친일파인데도 일본어를 모르네요. 무지함.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요. 종합, 사, 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게 무슨 소리야?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궁정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뭐? 사회주의요? 뜨아. 자, 그래서 밑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종학이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가문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에 밑줄 끈 거 밑에 거.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했었던 진시황, 윤직원이죠. 윤직원.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 같은 호자가 들어가지? 그죠? 종학임을, 자, 얘는 이제 알게 됐어. 하지만 진시황은 그걸 모르고 죽었으니까 오히려 행복이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165점. 자, 마지막 말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 화적패가 있더냐? 자, 이 화적패가 뭐였어? 부친을 살해했으니까. 부친을 살해한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사또들이죠. 사또들이 있더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 목숨이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마다 순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재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이거 듣고서 절레절레 하더라. 네, 토요일반에 또 여학생이. 남은 일본입니다. 일제입니다. 일제. 일제는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병사를 움직여. 수십만 명 그 병사를 움직여서 우리 조선 놈들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정말 절레절레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의식인 거야. 왜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끝납니다. 되죠? 여기까지 끝. 컷. 자, 이제 고생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다. 243쪽.